변두리 역사. 여성의 인권은 미국 전역에 걸쳐 빈번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버젓이 우리 카운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여성을 멀리하는 단체가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상은 2019년 6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의 슈퍼바이저 셜리 제인의 의회 발언 내용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남자들조차 피해갈 수 없는 여혐 논란의 중심, 남성들만의 클럽, 보헤미안 클로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캘리포니아의 소노마 카운티는 보헤미안 클로브와 계약을 맺고 경비 및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계약이 관행으로 취급되었는데 의회에 여성 의원 수가 절반을 넘고 슈퍼바이저라 불리는 단체장에 여성이 3번 연속 당선되면서 여성차별적 집단이 진행하는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카운티에 경찰력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지 오랜 침묵을 깨고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매년 7월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의 숲속에서 150년 전통의 클럽, 보헤미안 클로브의 회원들이 3주 동안 함께 휴가를 보낸다. 1872년 창설된 보헤미안 클로브는 그 참석자, 행사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음모론자들로부터 비밀 결사 조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문학예술인과 언론인으로 주로 구성된 이 모임의 발기인 중 한 명인 헨리 에드워즈가 1878년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되자 그를 환송하기 위해 모였던 자리가 이 캠프의 계기가 되어 이후 매년 여름 정기 캠프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미국 최고 엘리트층의 사교 모임으로 정착되었다. 이름에 보헤미안이 들어간 것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에 몰아친 틀에 얽매이지 않은 예술가의 지향점을 보헤미아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후 이 이상은 영국을 건너 미국에 이르게 되고 결국 보헤미안 클로브의 출발이 되었다. 19세기 중반이라는 시대상을 고려하면 비교적 외부 활동이 쉬웠던 남성들이 회원이었다. 여성이 외부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이상한 시대였다. 회원들은 보우스 또는 글로버스라고 불린다. 보우스는 괴짜, 글로버스는 캠프 참가자를 가리킨다. 다른 잘 알려진 비밀 조직들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호남 향후의 회원이면서 고대 동문의 회원이고 동시에 해병 전후의 회원인 경우도 있으니 음모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다. 현재 회원 구성은 미국의 고위 정치인, 언론인, 군인, 금융가 등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 지도자 약 2,700명으로 추산되는데 참가 인원도 제한이 있어서 대기자만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15년을 기다려야 한다. 비밀 조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기자가 있다니 우습다. 1923년 이후 공화당 출신 미국 대통령들은 모두 이 클럽 회원이었다고 하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콜린 파월 전 국방장관, 딕 체니 부통령, 재계인사 멜컴 포브스 등도 회원이었다고 한다. 비백인 회원도 있는 것으로 봐서 KKK와 같은 백인우월주의 집단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도 똑똑이들의 모임인데 간판이 필요했는지 부엉이를 상징으로 삼는다. 부엉이는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서양 사회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는데 어둠 속에서도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존재, 어리석은 자를 계몽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배운 사람들이 민중을 가르치고 지배해야 한다는 엘리트 독재를 지향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12m 높이의 부엉이 조각상도 캠프 내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로부터 우상 숭배라는 비난을 받는다. 회원들은 매년 7월 3주 동안 지역 카운티 경찰과 계약을 맺고 보호를 받는다. 즉, 경찰이 공짜로 이 캠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적절한 비용을 내고 용역관계를 맺는 것이다. 캠프에 회원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손님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지만 밤에는 회원들만 남는다.
남은 회원들은 부엉이 조각상 앞에서 입촌식에 해당하는 화영식과 몇몇 의식을 치르고 야영지 단위로 모임을 하거나 예술품을 평가하는 호숫가의 대화를 열고 술과 음식을 먹으며 파티를 즐긴다고 한다. 보헤미안 클로브 측은 자신들의 모임이 업무를 배제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회원 구성을 보면 이들이 나눈 대화가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것은 당연하다. 미국 유학파 출신 국내 유력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국가 정책을 다룰 만한 능력을 갖는 경우를 그려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모임에서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해튼 프로젝트와 1942년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투하 계획이 세워졌다. 차기 대통령 후보가 논의되기도 하는데 1967년 리처드 닉슨과 로널드 레이건 중 누가 후보에 출마할지 결정되기도 했다는 설이 있다. 이들이 캠프 중 하는 행위를 보면 인형 화영식, 붉은 가운 사타느식, 여장 공연, 엘비스 분장, 나무에 오줌 누기, 어깨 동무하고 춤추기, 나체로 산책하기 등이다. 여자들과 함께 하기 어렵고 유치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모임을 비밀 집회로 몰고 가려는 음모론자들이 은밀히 캠프에 잠입해서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촬영한 것처럼 떠도는 동영상과 사진이 있는데, 앞서 말했지만 이 모임은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 경찰과 용역 계약을 맺었다. 경찰과 공모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미 정부, 캘리포니아 주 정부, 카운티 정부를 공범으로 보는 한심한 행위이다. 동영상은 화질이 구려서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희미한 형상을 두고 아동을 화형했다느니 흑인을 죽였다느니 이런 말을 한다. 이 비밀 집회의 악마의식을 찍은 사진이라는데 대놓고 찍은 것 마냥 초점이 정확하다. 이 모임의 주체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런 의식을 하고서 그것을 기념으로 남길 만큼 머저리는 아니다. 이들의 성향은 보수적이며 정치적으로 공화당에 가깝다. 인터넷에 보면 이 캠프에서 무엇을 하는지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설령 일부 사적 모임은 있겠지만 2,700명을 모아서 경찰이 보고 있는데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상식이 의심스럽다. 국내 일부 사이트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스의 자료라는 사진이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헤미안 클로브는 검색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CIA에서 만든 1974년 문서에는 이 모임이 얼마나 자연 친화적이고 사교적인지 아주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읽고만 있어도 휴가를 즐기는 듯하다. 이 모임을 시작한 것이 19세기 중반이므로 당연히 백인 남성이 회원이었고 이후 차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 흑인, 아시아계, 그리고 여성도 운영에 받아들였다. 발가벗고 다니는 남성들 모임에 여성을 끼워주지 않는다고 차별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발가벗고 다니는 여성들 모임에 남자를 끼워줄 수 있겠냐는 반론이 있다. 보헤미안 클로브는 카운티 경찰에 3주도 안 되는 경비 보안 용역의 대가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한다.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입이다. 경비가 철저한 것도 당연하다. 경찰이 경비를 맡은 게 채 20년이 안 됐는데 철만 되면 캠프 앞에서 죽치고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쉬겠다는데 왜 그걸 굳이 방해하는지 알 수 없다. 남자만 받는 모임이 부러우면 여성들도 여자만 받는 모임, 보스니안 글로브라도 만들면 된다. 오늘은 와이프 없이 1년에 딱 3주만 남자끼리 쉬는 것이 불법도 아닌데 여성들로부터 여혐 조직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미국의 남성 모임 보헤미안 클로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두리 역사